안녕하세요, 이사금입니다. 잘 계셨죠? 두 번째 집으로 가는 길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실제로 집으로 이렇게 가끔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설명해줘야 돼? 안 해도 되잖아. 이거 파란 게 아니지, 초록색. 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이쪽에 수건이에요, 수건. 제가 이거를 끼워놓은 이유가, 프리우스가 다 좋은데 이거 햇빛 차단하는 거 있잖아요, 햇빛 가리개. 이게 옆으로 가서 이게 확장이 안 돼요, 일로. 그래서 죽어. 앵글이 퇴근할 때 또 공교롭게 태양이 그쪽으로 딱 위치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이 반이 타들어갑니다, 거의. 이렇게 가지고 해놨는데, 퇴근할 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 말씀부터 드려야겠구나. 지금은 제가 집으로 가는 길 컨텐츠지만 집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가족에게 가는 건 맞는데 산장으로 갑니다. 산장. 귀곡 산장인가? 이 단어를 듣고 아하 하시는 분들, 같이 웃으시는 분들, 제가 꽃가루가 좀 심해가지고 약간 눈물을 글썽거리는 건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가워서 그런 거죠. 시작부터 진짜 싫었다. 산장으로 가는 이유는 이번 주가 이제 애들 방학이에요. 제가 둘째가 좀 어리거든요, 아직. 중학생인데 첫째는 지금 대학교 가서 신나게 공부하고 놀고, 지금은 스페인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제 봄방학이거든요. 봄방학인데 그때 이제 아는 동생 집하고 같이 산장을 빌려가지고 지금 캐빈이죠, 캐빈을 빌려서 거기 좀 머물고 있어요. 회사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번 주를 이제 계속 금요일까지 머물 건데, 지금은 수요일이고요.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출퇴근을 이제 월요일만 제가 집에, 이제 빈집에 갔다가 와서 화수목을 이제 그쪽으로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할 거고, 2시간 걸리긴 하는데 미국에서 2시간 우습죠, 운전. 우습진 않더라, 솔직히.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어. 네, 근데 좋아요. 영상 모르겠어요. 산장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한국의 펜션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정말 외딴 곳에 있는 단독주택을 이제 에어비앤비로 쓰는 데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더라. 좋고, 어제 가서 동생이 구워주는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 날씨가 또 요즘 진짜 완전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는 4월로 접어들었잖아요. 조지아 기준으로 치면 이제 여름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낮 기온이 이제 80도니까 한 30도 인근까지 올라가죠. 20도 후반대. 그런데 올해 갑자기 지금 꽃샘추위라고 하기엔 한국 분들 기준으로는 추위도 아니지만 아침에 한 10도, 10몇 도대, 밤에 한 20도 초중반 정도예요. 그런데 약간 이제 그 전에 좀 더웠었거든요. 더웠다가 날씨가 이렇게 되니까 아주 쌀쌀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다 남방 입고 다니다가 잠바 하나 꺼내 입었는데, 요즘 날씨는 그렇고요. 기가 막혀요. 벌레도 하나도 없고 산장에 갔는데 어저께 말도 못하게 좋더라고. 그래서 또 갑니다. 2시간 운전해서 이제 막 운전을 시작했고요. 1시간 40분이 남았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부터 할까? 그래, 이제 이직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 영상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빡신 세월을 좀 보내다가 쓸데없는 뻘짓 하느라고 지난 6년 동안 알라바마에 있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주 고마운 회사죠. 제가 힘들었던 타이밍에
기회를 준 아주 고마운 회사 6년 동안 열심히 다녔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네, 열심히 했고, 지금 온 회사는 그때는 사실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고 그런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전 직장에서 했던 업무는 그 제조업이었고요. 저희 회사에 물건을 공급하는 협력사의 품질을 담당하는 품질 담당자였습니다. 품질 담당 엔지니어. 그러니까 미국 직급은 직함은 서플라이어 퀄리티 엔지니어였죠. 서플라이어 퀄리티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이 전에도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빵 터져야 가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문제가 터지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터지기 전이라도 정기적으로 협력사들을 방문해서 얘네가 우리가 관리하는 품질 기준에 맞게 공장을 운영하는지 관리하는지, 그래서 평가도 하고 뭐 점수도 매기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제조업에서의 협력사 품질 담당 엔지니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녔었고요. 특히 멕시코를 이 트럼프 이놈 시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였거든요. 자동차 업계의 지난 한 1, 2년간의 가장 큰 이슈는 외국에서 생산되어 우리 쪽에 납품하던 물건들을 들고 봐야 돼. 미국 현지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지역으로 옮기는 일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뭐 캐나다에 옮길 이유는 없죠. 인건비도 비싸고 날씨도 좀 척박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워낙에 단가가 좋은 멕시코 쪽으로 공장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협력사를 그쪽에서 발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멕시코를 진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2번씩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덕분에 뭐 멕시코에 대한 좋은 경험들, 업무적으로도 좋은 경험 많이 쌓았고, 멕시코 문화를 정말 실컷 접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다녔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만약에 많이 힘들어 했을 테지만 그렇다고 주말 부부가 좋은 건 아니지. 하지만 어쨌든 주말 부부로 있다 보니까 좀 출장을 자유롭게 다녀온 뭐 부분도 있었겠죠.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에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돌아왔잖아. 돌아왔고, 지금 회사도 진짜 너무 고마운 회사죠. 정말 이제는 좀 솔직히 말해서 전 직장에 제가 공식으로 노티스를 했어요. 제가 1년 안에 나가야 될 것 같다. 이제 너무 오래 가족이랑 떨어져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제 회사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기회를 주는 회사다 보니까 너무 고맙고, 연봉도 올라갔고 당연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딱 하는데, 이 나이에 첫 출근이라는 게 사실 참 좀 고마운 일이죠. 새로운 직장에, 그리고 뭐 정말 뭐 낮춰서 가는 형태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하는 일은 이제 그 전전 직장에서 하던 비즈니스 플래닝 쪽, 그러니까 사업 기획 쪽 일을 하게 됐는데, 나이 50에 만 50이 됐습니다. 나이 50에 새로운 직장의 기회를 얻어서 적당한 걸맞는 맞는 직급의 업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랄까, 첫 출근이라는 그런 가슴 설레면서
긴장되는 경험을 받았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되게 좀 뿌듯하면서 뭔가 아리송한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한국에서 내 나이 때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까? 만족스러운 이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있겠네. 이거 보일래나? 좀 한번 닦을게요. 편집 없이 쭉 가는 이상한 명상이죠.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미묘했어요. 감정이 미묘했고, 이 시점에 음악 하나 듣고 가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듣고 가실 노래는 이러니까 진짜 무슨 DJ 된 것 같잖아. 오늘은 노래를 한 최소 2곡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2시간 운전해야 되잖아. 영상이 좀 길지 않을까? 상식적으로다가 첫 번째 곡은 가수 이름이 골디 부틸리에인가요? 부틸리에 같은데? 골디 부틸리에의 Favorite Fear라는 곡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지? Favorite Fear.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두 개가 붙으니까 어렵네요. Favorite Fear. 노래가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몽환적인데, 그리고 사운드가 신디사이저, 한국말로 신스 사운드를 진짜 많이 썼는데 이게 느낌이 묵직해요. 아날로그 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노래가 되게 묵직하고 데드마우스 같은 좀 묵직함이 있어요, 신스에. 그리고 리버브가 이게 좀 울리는 느낌을 내는 효과, 이펙터죠. 요새 누가 아날로그 이펙터를 쓰겠어? 디지털 이펙터를 쓰겠지. 근데 되게 리버브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면서 세련돼요. 그러니까 소리는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좀 약간 투박한 맛도 있고 한데 곡 자체가 되게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추천드려 보는 거고요. 이 노래 듣고 오시면, 제가 요즘에 스피커나 음향기기를 체크할 때 음상이라고 하죠. 그 얘기는 노래 듣고 와서 합시다. 그렇다고요. 노래 틀기 전에, 제가 트는 게 아니죠. 노래 제가 노래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전에 요거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영상 몇 번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지겨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노래를 소개해 드리고 노래를 들으시는 방법은 일반 라디오처럼 그냥 제가 영상에서 노래를 틀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유튜브 수익을 저작권자들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해드리냐면, 제가 노래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 노래의 앨범 아트하고 노래 제목, 가수를 이렇게 영상 하단에 이렇게 달아요. 달고 한 10초 정도를 그냥 저는 멍 때리고 운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예전엔 찾아 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찾아 들을 필요가 없더라고.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금TV의 유튜브 계정에, 유튜브 뮤직 계정에 이사금TV 영상에 나오는 음악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요 음악에 음악을 이렇게 하나씩 업데이트 해드릴 거거든요, 리스트를. 그러니까 유튜브 뮤직에서 또 들으실 수 있고, 스포티파이, 그 두 군데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속이 안 좋니?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서, 그건 이제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에 붙여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다 듣고 오시면 중간에 아무 때나 끊을 수 있지. 라디오 노래는 계속 들어야 되지만 나는 노래를 듣다가 내 맘에 안 들어? 끊어볼
네, 노래 좋죠. 안 좋다고? 좋다 그래. 삼촌이 추천하는 노래 음악인데 임마 자식들이.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 제가 요즘에 음악, 그러니까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이런 것들의 음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음향기기를 테스트할 때 꽤나 자주 써요. 이 음악을. 어떤 걸 볼 때 쓰냐 하면 아까 음상 얘기했구나. 음상을 좀 체크할 때 쓰거든요. 이 노래가 굉장히 마스터링이 잘 돼가지고 노래 스타일과 걸맞지 않게 음상이 꽤 넓어요. 꽤 넓어서 그래서 그 이제 스피커로 저는 듣기도 하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듣기도 하는데 말이 꼬이네. 특히나 스피커로 들을 때 음상 체크를 하기 좋고 그 스피커에서 들은 음상을 이어폰이나 휴대용 기기에서 음향기기에서 들을 때 체크할 때 이 음악으로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음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진짜 음악을 제대로 듣는다? 이게 뭐 제대로 듣는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음악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건 아니니까. 스피커로, 그러니까 제대로 듣는다면 정말 맛있게, 알차게 들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커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 한국의 주거 환경, 주거 요건 기준으로 보면 스피커를 충분히 볼륨을 키워서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자기가 세팅한 공간에서 자기가 세팅한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다라는 게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경험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뭐 그렇게 대중적이라고 하기는 못하죠. 소위 하이파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스피커와 세팅으로 음악을 듣는 게 하지만 뭐 좀 소심하나마 저는 이제 세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듣곤 하는데 스피커로 들으면 양쪽에 스피커가 있지만 사실 소리는 스피커에서 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가운데서 일단 보컬이 가운데서 그냥 가운데 이 빈 공간에서 가수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양쪽에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부분도 있고 음악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스피커가 만들어주는 가상의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요 앞에. 그러니까 마스터링이 잘 되거나 뭐 굉장히 테크닉이 좋게 녹음돼서 이제 편집된 음악을 들으면 막 여러 가지 악기들도 여러 위치에 배치해 놓고 그런 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진처럼. 그 상을 느끼기에 생각보다 좋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으실 때도 가상의 공간이 이제 스피커만큼 내 눈앞에 넓게 펼쳐지진 않지만 내 주위로 이렇게 음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거를 체크하실 때 좀 좋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도 근데 뭐 그렇게 귀가 황금귀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듣지는 못하죠. 근데 뭐 그런 느낌이 있더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노래가 괜찮습니다. 제 영상 이 제목을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찍었잖아요. 저 이사금 라디오에. 이게 사실 뭐 집으로 가는 길이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이상한데 유부남 분들께 가슴에 와닿는 내용일까? 얘기일까? 제가 이 얘기한 이유는 집으로 가는 길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이 너무 고되다거나
아니야, 고되면 고될수록 집으로 가고 싶겠죠. 그리고 뭐 집이 항상 뭐 화목한 건 아니니까. 아, 말이 이상하게 가지? 화목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집안이 화목해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힘들 수 있잖아요. 저의 20대가 그랬어요. 저희 20대가 그랬고, 그래서 하는 얘기야. 힘들 수 있지, 집에 가기 싫을 수 있지. 하지만 대부분은 일을 끝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가족들이 엄청나게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가족들이랑 있는 게 너무 좋고, 와이프랑도 너무 이제 금슬이 좋기 때문에 난 너무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내랑 금슬이 좋다 하더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다고. 업앤다운이 있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예. 그래서 지금 다운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언젠간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귀엽게 얘기하니? 그렇더라도 일을 끝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집으로 가는 길은 뭔가 이제 두근거림이 있죠. 하다못해 저는 뭐 술을 많이 안 합니다만 집에 가서 시시껄렁한 안주에 소주 한잔 하더라도 그런 두근거림이 있잖아요. 그런 두근거림을 저는 사실 6년 만에 평일에는 느껴보는 거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제 또 편안하고 워낙 좋은 목소리로 담아서 여러분들과 음악과 함께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런 컨셉으로 라디오 영상을 만들기로 했던 거고요. 사실은 지난번 영상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나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전 직장에서 일할 때는 금요일 날 업무가 끝나고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가거든요. 그때도 워낙 또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좋으시면서 왜 팟캐스트나 라디오 같은 거 안 하세요? 나 이 얘기 했던 것 같다. 전 영상에서. 자랑을 한 번 더 해야지.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라디오를 하게 됐고, 또 고민 끝에 음악을 소개시켜드리는 방법도 나름 뭐 기발하게 잘 만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자화자찬이다. 요즘 너무 뜬금없나? 질문이. 일본 음악 들으세요? 일본 음악. 근데 솔직히 나이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어. 요즘 젊은 분들이 일본 음악을 들으시는지 아니면 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겠고, 일단 제 나이 때 제 주위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제가 미국에 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 음악을 주로 많이 듣죠. 저도 많이 듣는데, 제 나이 때 분들한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물론 그때가 제 생각에는 한국 가요가 폭발하기 시작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 이제 가수들 뭐 정말 멋졌던 가수들 떠올려 보면 뭐 이승환, 조정현, 그리고 뭐 015B 뭐 많죠. 예. 토이도 있었고, 물론 요새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뭐 그 당시에 엄청났죠. 그런 이제 서태지도 나왔었고, 뭐 이름을 찍찍 불러 서태지 씨도 나왔었고, 음악이 폭발하던 진짜 그 황금 같은 시기였는데,
그 전이랄까요? 그 약간 전에는 사실 일본 음악이 굉장히 세련된, 사실 우리나라 음악이 이제 그렇게 터져나 폭발하기, 포텐셜이 폭발하기 시작했던, 아닌가, 포텐셜을 쌓아가던 시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그 당시에는 표절도 많았고, 나중에 알려진, 확인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엔 표절인지 모르다가, 다시 이제 요즘같이 인터넷이 워낙이란다. 나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워낙 이제 뭐 확인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좀 많았기도 했고, 그 표절의 대상 음악들이 대부분 일본 대중음악들이었죠. 제 나이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 여러 유명한 가수들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 시티팝으로 대표되는 그런 일본의 황금기. 그 시티팝을 들으면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일본의 그 황금기를 음악 쪽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축복이에요. 그때 만들어졌던 시티팝 유나 여러 가지 일본 대중음악이 지금까지도 이제 들으면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가끔씩 이제 유행하는 틱톡이나 이런 데서 유행하는 음악들이 있죠. 시티팝. 시티팝이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일단. 그죠? 그리고 그 시티팝을 딱 들으면 그 느껴져요. 그 걱정 없고 행복한 인생, 이런 느낌이랄까? 진짜 그래요. 그런 느낌을 아직 그런 음악들로 즐길 수 있다라는,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행복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일본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난 왜 이렇게 시티팝 얘기를 하면서 시티팝보다는 엑스제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 한국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퍼포먼스와 음악을 했던 친구들이죠. 엑스제팬. 엑스제팬 노래 진짜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르기도 많이 불렀고. 가관이었겠지 뭐, 그죠? 나는 멋지게 부른다고 불렀겠지만, 그 예전에 나우누리나 유니테 이런 거 있던 그 PC 통신이 있던 시절에 일본 음악 동호회에서 가입해서 막 듣기도 했죠. CD를 구워서 듣기도 하고, 물론 압니다. 예, 불법인데 그 당시에는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즐겨서 들고 다녔던 이제 휴대의 매체가 MD였어요. MD. 미니 디스크의 약자였는데, MD 아시는 분도 사실 아재 인증이죠. 근데 사실 MD는 진짜 지금도 하나 갖고 싶긴 해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공 MD를 사요. 카세트 테이프처럼 공 MD를 사서 CD를 광 케이블로 연결해서 녹음을 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디지털로. 원음의 손실 없이. 물론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나쁜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음악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믹스테이프, 전에 전 영상에서도 이 믹스테이프 얘기를 했었구나. 믹스테이프 같이 MD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동호회 같은 데 나가서 CD를 빌려. 그래서 그거를 MD로 녹음을 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실시간 녹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D가 40분짜리 앨범이다? 40분을 연결해 놓고 녹음을 따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로망이 있지. 그리고 디지털로 하니까 음원 손실이 없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음악 CD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대로 이제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본 문화를 개방하지 않았다
라는 것도 지금 상황 현실에서 믿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나라가 일본 문화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일본 CD도 살 수가 없고 일본 음악을 들을 길도 없어.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가능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말이 길어지는데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일본 음악을 들을 때 그 로망이랄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한국 음악이 뭐 대세지. 근데 그 당시 뭐 동양에서는 일본 음악이 탑이었으니까 J-팝이 그런 느낌 때문인지 지금도 일본 음악을 간혹 듣습니다. 간혹은 아니죠. 꽤 많이 들어요. 좀 뭐랄까 한국에 없는 다양성이 좀 있기도 하고 이제 한국에 없다기보다는 한국과 다른 다양성이 있죠. 음악에 예를 들면 뭐 젊은 여성 3명이 여성도 아니야. 이 친구들 뭐 한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트라이던트라는 그룹도 있어요. 헤비 메탈을 해. 메탈 밴드예요. 3명이서 기타, 베이스, 드럼 셋이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컨셉이잖아요. 20대 여성 그룹인데 춤을 안 춰. 하는 음악 장르가 메탈이야. 쉽지 않죠. 뭐 인디 쪽에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없다고 봐야지. 메이저에서 그런 뭐 음악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음악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서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제팬 좋아했다니까. 자꾸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앤드리스 레인 불러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가실게요. 가수는 표기 기준으로 미국식으로 읽으면 밀렛이에요. 밀렛. MILLET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보면 미레이라고 소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미레이라고 해야겠죠. 뭐 미레이 데스 이러셨던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미레이? 아무튼 그분의 노래 중에 Anytime Anywhere라는 노래입니다.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음악을 들어봤다 손. 이 음악을 들어봤다 손. 네. 일본 애니에 나오는 오프닝에 나오는 음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장송의 프리렐이라는 애니의 1기 오프닝 음악이었습니다. 이 새끼 덕질까지 하는구나. 이러시겠지만 덕질이라고 하기엔 덕후분들께 죄송하죠. 사실 제가 뭐 덕후라는 얘기를 듣기에는 유명한 것들만 봅니다. 유명한 것들만 보고 이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애니는 진짜 추천할 만한 애니죠. 방금 내가 영상 시작에 나이 50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이 50에 애니를 보는 게 맞아?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화에 저는 제가 이거 커버 치는 것 같은데 제가 접하는 문화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예. 저는 그거에 편견이 없습니다. 일단 재밌고 뭐 건전하고 물론 애니가 다 건전한 건 아니지. 근데 그러면 저는 시도해요. 시도해보고. 우리 뭐 슬램덩크 안 봤어? 다 봤잖아. 그 애니 아닙니까? 일본 애니. 건담 안 봤어? 건담 너무 옛날인가? 건담 요즘 나오니까. 그렇잖아. 애니라고 뭐 덕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명한 거는 봅니다. 유명한 거는 보고 특히나 제가 이 애니를 처음 들었었거든요. 근데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프닝이 제가 원래 미레이 이 가수의 음악을 아까 듣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가수였어요. 그런데 애니를 딱 틀었는데 오프닝으로 딱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예.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 기타를 좀 더 땡강땡강 거리니까 취미로 그때 작년에 이 노래 이 기타 반주를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스포티파이 재작년이구나. 작년이죠. 재작년 스포티파이의 플레이리스트 1등이 이 노래였어요. 왜냐면 틀어놓고 계속 이제 기타 연습을 했으니까. 변명이 아니고, 그만 그 정도로 덕후는 아닙니다. 이 애니를 보시는 분들이면 이미 다 보셨을 거고, 애니를 요즘 좋은 애니메이션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애니메이션을 추천드립니다. 1기가 재작년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2기가 1기, 2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덕후 같잖아. 2기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1분기에 끝났습니다. 분기별 애니를 다 챙긴다는 얘긴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2기는 사실 조금 뭐 분량이 워낙 짧기도 했고 10화인가 그랬죠. 그랬고 뭐랄까 좀 너무 원래 그 애니가 좀 힐링이 되고 감성적인 부분도 터치를 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애니인데 이번에는 뭐 싸움이 안 나와. 싸움이 7화부터인가 나오지 않나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나는 좀 약간 좀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3기 제작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 진짜 덕후들 하는 얘기인데 너무 좋아하는 애이다 보니까 3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2기를 1기 감독이 그대로 했나요? 이거 대답하는 사람은 덕후 맞아. 대답하는 사람은 덕후 맞아. 그럼 질문한 놈도 덕후인가? 저는 덕후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애니 하여튼 추천드리고요. 미국에서 50대 아재가 라디오 방송을 한답시고 미국에서 미국 촌구석을 드라이브하면서 일본 애니 얘기를 한다? 굉장히 유니크한 경험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얼핏 다 와갑니다. 다 와가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메모리를 찍어놓은 영상을 옮겨놓질 않아서 몇 분 안 남았네요. 한 10분 정도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요 애니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애니 추천드리고. 왜 이렇게 웃기지? 미국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접하듯이 오픈마인드로 접하듯이 문화를 접하는 그런 그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당연히 사실이고 당연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뭔가 감동이 없으면 갈 때가 된 거예요. 제 기준에선 그래요. 그래서 프리랜 3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는 더 길어지면 혼날 것 같다.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집으로 가면서 영상 찍겠습니다. 은근히 이게 또 음악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되더라고. 다음엔 음악 제가 이제 디깅하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엔? 그러시죠.
다음에 다른 라디오로, 다음 라디오로, 다음 집으로 가는 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